지금 새벽인데 편집이 마치고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사단원까지 가장 중요한 꼭 알아야 되는 내용만 빠르게 훑어볼 수 있도록 89문제를 구성했고요. 지금 한 문제씩 바로 빨리빨리 풀어줄 겁니다. 새벽이라서 좀 목소리가 작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자, 복습하겠습니다. 소수는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뿐인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 2의 약수는 1과 2죠. 그래서 소수입니다. 그에 반해 합성수는 1보다 큰 수 중에 소수가 아닌 애들입니다. 자, 1번을 보면은 4의 약수는 1, 2, 4죠. 자, 근데 1보다 큰 수 중에서 소수이려면 1과 자기 자신만의 약수를 가져야 되는데 얘를 가지니까 정답은 합성수입니다. 합성수는 항상 약수가 3개 이상입니다. 노래에도 나오죠. 나머지 해보시고, 자, 거듭 제곱에서 밑에 있는 걸 곱해진 횟수를 지수로 합니다. 문제 풀어보세요. 자, 소인수는 소수인 약수입니다. 4의 약수는 1, 2, 4죠. 이때 소수가 뭐가 있을까요? 2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인수는 2다 라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가장 핵심입니다. 소인수 분해라는 걸 알아볼 건데, 소인수, 소수인 인수들로 나눠주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총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방법, 가장 일상적인 12번 방법으로 보여주겠습니다. 자, 소수로 전부 나눠주면 됩니다. 여기에 들어간 숫자는 전부 다 소수여야만 해요. 자, 18에다가 2를 나누면 9가 되죠. 근데 9는 또 어떤 수수로 나눌 수 있죠? 9는 3으로 나눌 수 있죠. 몫은 3입니다. 얘가 소수니까 끝입니다. 그리고 나서 18은 2 하나랑 3 하나랑 마지막에 3 하나 남네. 그래서 2가 하나 남고요. 3이 2개가 남습니다. 얘네를 전부 다 곱해주면 끝납니다. 자, 다른 방법도 있는데 18은 2와 9로 나눠지고 9는 3과 3으로 나눠지는데 이 3개가 전부 다 소수죠? 그러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 똑같아요. 2가 하나, 3이 2개 이렇게 표현해주면 됩니다. 위의 방식도 비슷합니다. 2 곱하기 9 근데 9는 3 곱하기 3으로 나눠지니까 이렇게 바뀐다. 즉 18의 소인수 분해의 결과는 2 곱하기 3의 제곱이다 라는 결과는 전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밑에 있는 문제 다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2단원 넘어가겠습니다. 자, 절대값이라는 거는 수직선에서 0이 원점입니다. 이때 거리입니다. 자, 3이라는 점에서 0까지 거리가 얼마예요? 가 3의 절대값입니다. 자, 거리니까 항상 양수값을 가지겠죠. 양수 아니면 0을 가집니다. 음수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표시는 어떻게 하냐면 이때 3의 절대값은 거리가 3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절대값을 풀어줄 때는 부호를 없애주면 돼요. 다만 조심해야 되는 건 절대값이 5인수라는 건 0에서 5만큼 떨어져 있는 숫자가 뭔지 알려주세요입니다. 저희가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는 플러스 5, 하나는 마이너스 5라는 걸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렇게 2개가 나타납니다. 얘는 당연히 8이겠죠.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양수 플러스를 가진 값, 음수 마이너스를 가진 값입니다. 당연히 양수가 항상 큽니다. 자, 음수끼리는 자, 왼쪽으로 갈수록 더 작아져요. 마이너스 2가 더 작죠. 음수는 클수록 작구나. 음수는 숫자가 클수록 더 작은 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이 이쪽입니다. 자, 사칙현상 가장 중요합니다. 꼭 알아야 돼요. 덧셈은 너무 쉽습니다. 같은 부호면 더해주면 됩니다. 다른 부호면 문제가 돼요. 같은 부호죠? 둘 다 음수예요. 더해줍니다. 같은 부호를 따라줘요. 자, 다른 부호일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요. 자, 더해야 되는데 친구끼리는 뭔가 더해줄 수 있는데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서로 친구가 아니죠. 친구가 아니니까 어떻게 하겠어? 다투겠죠.
자, 근데 누가 더 강하냐? 7이 더 강하죠. 숫자가 더 큰 숫자가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큰 숫자의 부호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입니다. 26번 한번 해보세요. 나머지 다 해보시길. 27번 빼기입니다. 뺄셈은 항상 덧셈으로 바꾸면 되는데 어떻게 바꾸냐면 더하기로 바꾸면서 뒤에 있는 숫자가 빼기로 바뀝니다. 더하기로 바뀌면서 뒤에 있는 숫자가 정확하면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얘는 더하기로 바뀌면서 반대로 마이너스가 되겠죠. 얘도 더하기로 바뀌면서 마이너스로 반대로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에 반해 이런 건 어떻게 되겠어요? 더하기로 바뀌면서 뒤에도 플러스로 바뀌겠죠. 부호가 뒤집힌다는 겁니다. 뒤에 있는 숫자에 덧셈처럼 계산하시면 되니까 계산은 생략. 자, 이렇게 괄호가 생략된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전부 다 괄호를 붙여주고요. 사이에 더하기가 포함됐다고 하시면 됩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자, 마이너스 8 더하기 15 어떻게 하죠? 둘 중에 뭐가 더 큽니까? 15가 더 크죠. 그러니까 플러스 부호가 다르니까 15 빼기 8은 7 똑같습니다. 누가 더 부호가 숫자가 커요? 마이너스 부호가 더 크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1 빼기 7이니까 4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전부 다 괄호를 씌워주시고 가운데 사이사이에 덧셈을 붙여주세요. 자, 곱셈입니다. 곱셈이면 같은 부호 플러스 다른 부호 마이너스 이것만 생각해주면 돼요. 자, 플러스 플러스니까 플러스 15입니다.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니까 같은 부호 플러스 14. 자, 다른 부호죠? 마이너스 6, 4, 24. 자, 근데 이게 조금 더 나아가면 결국 우리가 여러 개의 숫자를 곱할 때는 뭐가 결정하냐면 마이너스의 부호가 짝수기일 때 얘는 플러스입니다. 홀수기일 때는 마이너스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지금 8 곱하기 3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세 숫자를 곱해도 아무튼 최종 부호는 결국 마이너스 부호의 개수가 몇 개죠? 2개죠. 총 2개니까 얘는 결국 플러스가 된다. 그리고 다 곱해주면 8 곱하기 3 곱하기 1은 24입니다. 얘도 2개죠. 그러니까 결론은 플러스가 되겠죠. 자, 얘는 3개니까 홀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자, 거듭 제곱이 들어간 정수의 계산은 항상 거듭 제곱의 약속은 뭐죠? 얘를 2번 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9가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 얘입니다. 자, 얘는 마이너스 3을 2번 곱하는 게 아니에요. 자, 부호가 없다 생각하고 3의 제곱을 하면 9죠. 거기에 음의 부호가 붙은 겁니다. 차이를 조심하세요. 자, 얘도 마이너스 2를 3번 곱했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41번 분배 법칙입니다. 분배 법칙은 항상 어떤 하나의 숫자가 뒤에는 2개 이상의 숫자가 나타날 때 쓰는 거예요. 어떻게 쓰냐면 앞에 있는 숫자를 얘한테도 곱하고 얘한테도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19 곱하기 100 가운데 있는 부 그대로 가져와 주시고요. 더하기 19 곱하기 7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900 더하기 133이 되네요. 그래서 2033이 됩니다. 자, 분배 법칙은 항상 반대 과정도 생각하는데 우리가 둘 다 지금 19가 곱해져 있죠. 그랬더니 뒤에 있는 숫자가 이렇게 묶인 거예요. 자, 그럼 밑에 문제 어떻게 풀 거냐면 이렇게 어떤 곱해져 있는 숫자가 더해졌어요. 그때는 똑같은 숫자를 찾아줘요. 아, 그럼 9가 똑같이 더해져 있네. 그래서 9로 묶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남아있는 숫자를 적어주면 되는데 조심해야 되는 건 부호입니다. 연산 기호입니다. 덧셈이기 때문에 더하기를 적어줍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10이죠. 그러니까 90입니다. 분배 법칙은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나눗셈은 이것만 알면 돼요. 나눗셈은 항상 뺄셈은 덧셈으로 바꿨죠.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꿉니다. 자, 곱셈으로 바꿀 때는 역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역수는 분자 분모가 뒤집힌 걸 말합니다. 자, 45 나누기 마이너스 3은 정수의 역수는 이렇게 뭐분의 1 꼴입니다. 예, 아까처럼 해주면 돼요. 자, 이것도 해볼게요. 곱셈은 그대로 냅두고 나눗셈은 항상 역수로 바꿔줍니다. 얘도 똑같아요. 자, 나누기 1을 역수로 바꾸면 곱하기 2분의 1 되고요. 뒤에 있는 숫자도 바꾸면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4가 됩니다. 계산은 똑같아요. 곱셈대로 하면 되는데 부호만 결정해주면 된다 했죠. 아까 위에서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3단원 넘어갈게요. 3단원은 곱셈기호 생략과 다항식의 계산 1차 방정식. 자, 1차 방정식 중요하죠. 꼭 알아셔야 됩니다. 자, 곱셈기호는 항상 숫자가 앞으로 갑니다. 조심해야 되는 건 괄호 빼먹지 않기. 나눗셈 기호는 쉽게 말하면 얘도 역수로 바꿔준다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b분의 2입니다. 48번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되겠죠. 자, 분자가 되는 건 3 곱하기 b니까 3b. 분모는 a가 남습니다. 자, 시계값을 구하라는 건 대입하라는 거예요. 자, a 대신에 3을 집어넣어 주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3을 집어넣으면 조심해야 되는 건 23이 아니라 2 곱하기 3입니다. 그러니까 2 곱하기 3 빼기 3 곱하기 마이너스 1 해달라는 거예요. b 대신에 마이너스 2가 집어 들어가니까. 그럼 6 빼기 3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6이니까 6 플러스 6이죠.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1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항이 하나 있는 식을 단항식이라고 하기로 했어. 단 하나의 식. 항이라는 건 곱하기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하나의 형태입니다. 가장 작은 단위예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주냐면 숫자끼리 먼저 계산을 해주고 부호만 붙여주면 돼요. 문자만. 자, 3 곱하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9니까 뒤에 문자 적어주면 돼요. 53번 해보세요. 자, 동료양은 문자랑 차스 서로 친구, 동료다 라는 거예요. 자, 문자는 이 문자 곱해져 있는 위에 거듭 제곱, 얘가 차수입니다. 자, x랑 마이너스 x 문자 같나요? 네. 차수 같나요? 1이 숨어져 있죠? 네, 맞습니다. 자, 문자가 다르네요. 땡. 문자는 같네요. 차수는 2와 1이니까 틀려요. 그러니까 동량 아닙니다. 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하래요. 다항식의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동료항끼리만 계산한답니다. 자, 동료항을 먼저 찾아줘야 돼요. 자, 우리 항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항은 더하기 빼기를 만나면 항이 구분됐습니다. 자, 하나의 항, 하나의 항, 하나의 항, 하나의 항. 조심해야 되는 건 앞에 있는 부호까지 항으로 쳐줘라 라는 거였죠. 자, 그럼 여기서 친구끼리 만나면 돼요. 근데 친구가 누가 있어요? 5a랑 마이너스 7 위에 친구죠. 마이너스 7이랑 플러스 10 친구죠. 참고로 숫자끼리 숫자인 항입니다. 숫자인 항. 상수항끼리도 동료항입니다. 자, 그래서 5a 빼기 6a. 자, 5a 빼기 6a는 어떻게 하냐면 동료항끼리는 숫자끼리만 계산해주면 돼요. 5 빼기 6 얼마죠? 마이너스 1a입니다. 근데 1은 생략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7 더하기 10이니까 계산하면 플러스 3이 됩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이거 해볼게요. 친구를 찾아보세요. 자, 항은 하나, 둘, 셋, 넷. 자, 친구끼리 x끼리 친구고요. y끼리 친구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7x 더하기 5x 어떻게 해요? 숫자끼리 계산하고 뒤에 x만 붙여주는 겁니다. 얘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그리고 얘도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6 빼기 9가 되겠죠. 거기 뒤에 y 붙여주는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따라서 얘 정답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y입니다. 자, 얘는 분배해주면 돼요. 조심하시고. 자, 밑에 있는 중요한 거 할게요.
조심해야 되는 건 62번, 63번입니다. 이렇게 빼기가 남았을 때는 앞에 1이 숨어져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이렇게 꼭 분배해 줘야 돼요. 그러면서 마이너스가 앞에 있으면 항상 부호가 다 바뀐다. 이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얘는 아무것도 없죠,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괄호를 없애주세요. 그에 반해 뒤에는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나가는데 마이너스랑 플러스가 만나니까 결국 빼기사가 되겠죠. 부호가 반대로 다 뒤집혀야 돼요. 자, 얘도 똑같습니다.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앞에는 그대로 빼주고 얘는 마이너스가 만나면서 부호가 뒤집혀요. 빼기 12 마이너스 x니까 플러스 x가 되겠죠. 동류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항은 네모, 왼쪽엔 네모, 오른쪽엔 세모가 있는데 여기에 어떤 친구들이 일로 이사 가고 싶은 거예요. 등호라는 다리를 건너서 항을 옮기는 걸 옮길 이자를 써서 이 항이라 합니다. 자, 근데 AX는 B 형태. 자, 쉽게 말하면 오른쪽엔 숫자만 남겨주고 왼쪽엔 X를 포함한 항을 만들어 남겨달라는 거예요. 그럼 얘를 옮겨줘야겠죠. 자, 그러면 3X 더는, 자,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다리를 건너면서 부호가 뒤집힌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이었던 게 넘어가면서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3x는 6. 이게 정답입니다. 얘도 똑같습니다. 마이너스가 넘어가요. 그럼 플러스가 되죠. 근데 얘는 x는 왼쪽으로 넘어가 달래매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마이너스 x가 플러스 4x가 됩니다. 동량끼리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이 숨어져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더하기 4니까 3x는 플러스 5가 정답입니다. 자, 1차 방정식이 이 항의 가장 기본 원리입니다. 얘를 풀어볼게요. 자, 항상 x 포함 항은 왼쪽, 숫자는 오른쪽으로 이사시켜야 됩니다. 자, x 포함 항 두 개 이거 이렇게 있죠. 그래서 8x 왼쪽에 있는데 5x가 넘어오고 싶어요. 이항하니까 부호가 바뀌어요. 자, 7은 오른쪽으로 넘어가고 싶어요. 자, 근데 원래 마이너스 2라는 친구가 있었죠. 근데 플러스 7이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7이 됩니다. 8 빼기 5는 3x입니다. 자, 얘 둘 다 마이너스니까 더해주면 마이너스 9가 됩니다. 자, 마지막에 어떻게 주냐면 x가 3개가 있더니 마이너스 9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지막에 앞에 있는 숫자 이거 뭐라 하죠? x의 개수를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돼요. 얘도 양쪽을 마이너스 3으로 그냥 3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 이걸 해볼게요. 이해 안 간 친구들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자, 얘는 미리 알려주면 분배해주면서 시작합니다. 4x 빼기 4는 12를 풀라는 거예요. 밑에도 한번 해보세요. 자, 소수가 있을 때는 뭐가 편하면 얘는 등식입니다. 등식은 양쪽에 곱하기 뭐를 해도 OK예요. 소수를 다 없애보자는 겁니다. 소수점을 다 한 칸 올리고 싶죠? 양쪽에 10을 곱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소수점을 한 칸씩 올려줘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자, 1차 방식 풀어볼게요. 자, 7x는 왼쪽에 있고 2x도 왼쪽에 있고 싶죠? 그러니까 이사하면서 부호가 바뀝니다. 자, 6은 오른쪽에 있고요. 마이너스 14가 오른쪽으로 이사 와야 돼요. 근데 부호가 바뀌니까 플러스 14입니다. 7 빼기 2는 5x예요. 6 더하기 14는 20이에요. 자, 5x는 20이니까 양변을 4로 나눠요. 5로 나눠요. 미안해요. 얘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1x가 돼요. 1 생략되니까 x가 되죠. 20 나누기 5니까 4가 정답입니다. 72번도 같겠죠. 자, 분수는 어떻게 주면 될까요? 분모를 다 없애줘야 돼요. 분모를 없애는 방법은 분모들의 최소 공배수를 곱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2와 3의 최소 공배수는 6입니다. 전부 다 6 해보죠. 조심해야 되는 거. 분수가 아닌 숫자도 6을 곱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20분의 1에서 곱하기 6은 3x고요.
얘는 곱하면 2x가 되고요. 7, 6에 42니까 빼기 42가 됩니다. x는 이항하죠. 그래서 3x 빼기 2x는 마이너스 42가 돼요. 3 빼기 2는 1이니까 x는 마이너스 42 이렇게 나타납니다. 5, 12의 최소 공배수 구할 수 있겠죠? 해주시면 됩니다. 4단원입니다. 자, 좌표라는 걸 배웠습니다. 자, 우리 기준은 항상 시작점은 이 원점 O예요. 원점에서 어디로 가냐? 우리는 항상 이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 위쪽 방향을 플러스, 그 반대 방향은 당연히 마이너스입니다. 자, A는 어떻게 갔나요?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A는 오른쪽으로 2칸, 위로 2칸입니다. 자, 근데 둘 다 플러스죠. 그래서 2,2라고 적는 거예요. 자, D라는 점은 오른쪽으로 3칸 갔어요. 이런 의미입니다. 3,0이에요. 더 쉽게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이렇게 내려가지고 수선을 만나는 점을 찍어줘도 됩니다. 왼쪽으로 2칸 갔다가 위쪽으로 4칸 갔어요. C는 왼쪽으로 3칸 갔다가 아래로 4칸 갔어요. 즉 여기랑 여기에 해당하는 점을 조심해야 되는 항상 X좌표 먼저, 가로 먼저, 왼쪽 오른쪽 먼저, 위아래 나중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라고 적는 겁니다. 자, 4분면은 기억하세요. 1, 2, 3, 4 디귿자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 선생님 얘는 누구예요? 얘는 4분면 위에 존재하지 않죠. 여기 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 X축과 Y축에 있는 애들은 아닙니다. 조심하세요. 자, 그럼 A는 1, 4분면, B는 2, 4분면, C는 3, 4분면, C는 어느 4분면에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알겠죠? 정비례, 반비례 간단히 해결했는데 정비례는 쉽게 말하면 X가 2배, 3배, 4배, 5배 될 때 Y도 같이 그 배수만큼 되는 거예요. 자, 한 개 500원이래요. 한 개 500원. 가격을 Y1이라 하기로 했죠. 2개면 얼마예요? 1,000원이죠. 3개 1,500원. 4개 2,000원입니다. 자, 2배가 됐더니 2배가 됐죠. 3배가 됐더니 3배가 됐어요. 이런 관계가 정비례입니다. 오케이, 맞아요. 관계식은 어떻게 주냐면 쉽게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선생님 x분의 y가 항상 일정하네요. 1분의 500, 2분의 1000, 3분의 1500. 얘네가 정확히 얼마죠? 500으로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비례식은 y는 네모 x로 적어주는데 얘가 앞에 있는 숫자가 이 x분의 y가 됩니다. 중요한 거 x분의 y가 a 값이 된다. 그래서 a 값을 집어넣어주면 얘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비례 관계식은 이런 형태이거나 아까 말한 x분의 y가 a로 일정하다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얘는 맞았고요. a가 5인 거죠. 이때는 뒤에 뭔가 있으면 안 돼요. x분의 y가 항상 일정하다 4로 이거에도 맞습니다. 자, 그래프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두 점을 찍어 볼게요. x에다 0 대입하면 y가 얼마예요? 2 곱하기 0이니까 0이 되죠. 자, 2 대입할게요. 2 곱하기 2니까 y는 4죠. 0,0랑 0이랑 2,4를 찍은 항상 원점 지나는 직선이 정비례식 그래프입니다. 간단히만 할게요. 이렇게. 자, 반비례는 정비례랑은 반대로 x가 2배, 3배, 4배가 될 때 반대로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가 되는 거예요. 즉 나누기 2 되고 나누기 3 되고 나누기 4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60이래요. 근데 가로가 x고 세로가 y래. 얘들아, 가로 곱하기 세로가 직사각형 넓이죠. 가로가 1이면 세로는 60이어야 되고 2 곱하기 얼마가 60이에요. 30. 3 곱하기 얼마가 60이에요. 20. 4 곱하기 15가 60이죠. 자, 근데 2배가 됐네요. x가. 근데 반대로 y는 2배로 줄었어요.
3배가 늘어났더니 60에서 나누기 3이 됐어요. 이런 거 아까 반비례하기로 했죠. 그래서 반비례 오케이. 자, 근데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선생님 방금 말했죠. x 곱하기 y가 넓이, 즉 60이 돼요. 얘는 항상 곱이 일정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항상 대체로 y는 하고 바꿔주고 싶어.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꿔줍니다. 근데 이 a 값이 항상 이 두 수의 곱이 됩니다. a는 2개 곱하면 6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y는 x분의 60이 됩니다. 반비례식은 항상 y는 x분의 무슨 꼴, 혹은 아까 말한 대로 두 수의 곱이 일정해요. 이런 방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반비례식이죠. 얘는 아까 정비례였잖아. 아니잖아요. 얘는 두 수의 곱이 일정해요. 이러겠죠. 항상 정비례는 x분의 y로 a 값을 구해주고, 반비례는 x 곱하기 y 2개를 곱해서 a를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프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대충 알려줄게요. 이런 식으로 대칭으로 나온다 라는 것만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